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열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왜 사이가 나빠지는가?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보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퍽퍽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해진다.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장자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는 주책이었다. 이것은 자기의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주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이래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 적절히 조언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첨이 있다. 아첨은 다른 남의 기분을 맞추거나 칭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아첨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어라.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오 중 네 번째로는 분수다. 분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또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수를 줄이고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참소라는 것이 있다. 참소는 남의 단점을 비판하려는 불쾌한 성향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섯 번째로 이간질과 음흉함이 있다. 이간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간질이나 음흉함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힌다. 인생도 이와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에 저당 잡힐 수 있다. 놓아야 하는 인연인데 욕심을 부리고 끊어내지 못하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병들듯 냉소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병들기 마련이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한 것도 세상 사는 이치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버려지듯이 나의 중심 없이 남의 들러리로 사는 삶은 결국엔 후회만 남는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 없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할 수 있다. 이처럼 인생의 정석도 분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면 살리되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바부리기는 충견도 드물고 도누리기는 충신도 드문 세상이다. 향기가 없던 몸에 향수를 뿌려주면 향기를 풍기듯 메마른 마음에 온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 같은 인생은 없다. 우리네 삶은 복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좋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답은 없다. 그러나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다.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결국 과오를 줄이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제일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열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라. 소인배가 앙심을 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선수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이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해서 자유로움을 말한다.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쉽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온다. 그때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는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하지 마라.